마네킹의 얼굴까지 튀어오르는 기름. 게다가 이번엔 좀 더 크게 폭발하는 떡볶이 떡. 심지어 프라이팬이 엎어지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 버너에 불을 끄고 확인해봤습니다. 폭발한 떡의 위력은 생각보다 놀라웠는데 떡의 파편이 날아간 거리를 재보니 무려 3m. 마네킹은 어떨까요? 얼굴은 온통 기름 범벅이 된 상태. 만약 진짜 사람이었다면 화상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세트 바닥은 뜨거운 기름에 의해 녹아버렸고 테이블 위는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계란은 어떨까요? 아까와 같은 실험 조건에서 똑같이 실험해봤습니다. 180도씨의 뜨거운 기름에 삶은 계란을 넣는 실험맨. 삶은 계란 역시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튀겨지는데요. 2분이 지나고 여전히 별다른 반응이 없는 계란. 그런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네킹의 키를 넘을 만큼 튀어오르는 기름.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나고 제작진은 실험을 종료했는데요. 역시나 테이블 위는 많은 양의 기름이 튄 데다 계란이 폭발하면서 튀어나온 파편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옷과 얼굴에도 기름이 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계란 파편은 제작진이 안전거리라고 예상했던 곳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튀었습니다. 프라이팬이 있던 곳에서부터 무려 3m가 넘는 지점까지 날아온 파편. 실제로 지난해 12월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래떡을 튀기다가 기름이 튀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은 주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튄 기름은 천장에까지 그대로 그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한 주부는 집에서 오징어를 튀기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기름을 두르고 오징어를 넣었는데요. 기름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때 콧등과 미간 사이로 기름이 튀어서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기름에 의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떡볶이 떡과 삶은 계란을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왜 폭발하는 것일까요? 떡볶이 떡이 폭발하는 이유는 가래떡과 같은 원리입니다. 떡볶이 떡 역시 떡의 밀도가 아주 높은 상태. 그로 인해 떡 속까지 열 전달이 빨리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데워지는 속은 점점 팽창해 결국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떡꼬치처럼 떡을 꼬챙이에 꿰인 뒤 튀긴다면 떡은 폭발하지 않는데요. 자, 왼쪽이 일반 떡, 그리고 오른쪽이 떡꼬치 떡입니다. 이처럼 떡꼬치는 같은 시간을 튀겨도 전혀 터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떡 내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압력을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이 폭발하는 건 역시 떡과 같은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겉은 금방 뜨거워지면서 딱딱해지는 반면 속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데워지면서 수분이 팽창돼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 자체가 폭발하면서 기름을 튀기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냉동식품이 그렇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 튀겨먹는 냉동식품은 일반 가정집에서라면 누구나 손쉽게 튀겨먹는 음식 중 하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동식품을 잘못 알고 조리를 하다가 그만 기름이 튀는 화상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튀겨 먹는데요. 해동 안 하고 바로 이제 프라이팬에 이제 튀겨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튀겨 먹어요. 대부분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튀겨 먹는데, 자, 그럼 냉동실에서 꺼낸 냉동식품을 뜨거운 기름에 그냥 넣으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해동시킨 냉동만두, 오른쪽은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냉동만두인데요. 먼저 해동시킨 냉동만두를 뜨거운 기름에 넣어보는 실험맨.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